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이 작품을 예도가 마침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도는 단편강좌에서 이미 한나 아렌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었고요. 다른 다양한 철학자들을 다루다가 이제 마침내 한나 아렌트의 주된 작품인 인간의 조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렌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치 철학자죠, 그죠? 특히 51년도에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이라고 하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하여 일약 세계적인 대스타가 됐고요. 유대인으로서, 그죠? 미국으로 망명하여 시민권을 얻기까지, 그죠? 엄청 홀로코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라든지, 하이데거와의 관계, 이런 복잡한 것들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작품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인간의 조건이고, 63년도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악의 평범성, 이런 작품들을 냈고, 그 다음 폭력에 관하여 또 현재와 미래, 뭐 이런 주제들, 다양한 주제들을 정치 철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개념에 관하여 작품을 썼는데, 그게 바로 아모르 문디라고, 이 세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정치 철학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 인간의 조건은 전체주의의 기원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한나 아렌트의 작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도가 가능하다면 이 작품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편 강좌 하나로는 그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3-4개까지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렌트는 미국으로 유럽에서, 그죠? 나치의 어떤 그러한 만행 때문에 프랑스로 잠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이제 삶을 영위하다가 70년대 중반에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기까지는 마지막 삶을 미국에서 살았어요, 몇십 년을.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영어로 쓰여졌어. 이게 이제, 그런데 이거를 또 나중에 독일어로 자기가 번역해서 출간을 했어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기원도 독일어로는 제목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엘레멘테 운트 우얼슈프링 토탈러 헤어샤프트, 뭐 이런 제목이야.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지배의 요소들과 기원들, 뭐 이런 식으로 돼. 그게 55년도에 출간됐어. 그게 전체주의의 기원이 51년도에 영어로 나오고 독일어로는 몇 년 뒤에 나와요. 그게 인간의 조건, 더 휴먼 컨디션도 58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되고 나서 독일에서는 슈투트가르트판이 60년대에 나오고요. 민셴판이 67, 8년도에 나와. 그런데 이게 제목이 독특합니다. 비타 악티바 오더 폼 테티겐 리벤이라고, 앞에는 라틴어죠, 그죠? 그러니까 활동적 삶으로 번역이 됐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인간의 조건을
비타 악티바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옮기면 폼 테티겐 리벤인데, 이 활동적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활동적 삶으로 나타나. 그런데 그녀의 철학적 고향은 독일입니다. 그죠? 그래, 여기 이 작품에도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에 대한 사유가 나타나. 깊이 있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조건의 개념을 설명하는데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읽어서는 보이기가 어렵고, 독일어로 같이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품은 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의 제목이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조건이야. 그런데 독일어로는 Die menschliche Bedingtheit 이래 되어 있어. 이게 뭔가 하면은 인간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음이란 뜻이야. 독일어로 이거를 한 번 더 읽게 되면은, 여러분, 인간의 조건, 이것보다는 인간이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거. 이 작품의 주제는요, 인간의 조건은 끊임없이 변화해 갔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로마를 지나서 중세의 그리스도교의 시대를 지나서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의 출발점을 지나서 프랑스 혁명, 루소의 시대, 그 다음 그 이후에 칼 마르크스의 소유 개념의 시대, 그 이후에 한나 아렌트가 살았던 20세기 이르기까지 인간의 조건은 결코 그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 갔으며,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간의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그 개념으로부터 탈피해서 인간에게 소외를 만들어내는, 이 세계에 대한 소외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변화 속에서 행복의 관점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한 조건들이 변화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치는 자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도는 오늘 이 작품의 1장의 주제가 인간의 조건. 이게 2장, 6장까지 되어 있죠. 그죠? 2장이 뭐 1부에서 6부라 그래도 그 안에 또 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장은 인간의 조건, 2장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3장은 노동, 그 다음에 4장은 제작, 작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work, 일, 작업, 이런 뜻이 되는데, 독일어로는 한나 아렌트가 이걸 헤얼슈텔렌 이렇게 번역했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뜻은 제작하다, 그 다음에 제조하다,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정말 독일어로 보면 더 명료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장의 주제가 그런 작업, 제작, 제조, 생산, 이런 거고, 5장이 아주 중요한, 아렌트의 정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개념인데, 그게 바로 그 행동하다, 행동이라는 행동, 독일어로 한델른입니다. 그죠? 행동이라는, 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고, 6번째가 활동적 삶과 그 다음에 근대, 이게 이제 현대 노이 짜이트라고, 이게 이제 근대 현대가로 포함되는데, 어쨌든 15, 16세기부터 쭉, 그죠?
20세기까지의 근대라고 봐도 그 두 개의 개념은 어쨌든 한국에서도 혼용되어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살았던 시기까지, 그죠? 이러한 인간의 조건이 어떻게 고대 그리스로부터 변형되었으며 인간은 그 변화 속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올바른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까지, 근대를 거치면서 현대까지의 인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통하여 소외되었으며 과연 그 과정에서 인간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정치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공해 주었는지, 이런 조건을 변화시켜 가는 데에 정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1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작품에서 인간의 조건을 구성하는 인간의 행위가 세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알아? 여러분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개의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은 노동, 그죠? 아르바이텐. 그 다음에 제작, 제조, 생산, 작업,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헤어슈텔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델, 행위. 이 세 가지가 바로 인간의 어떤 조건을 구성하는 인간 실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구지 뭐. 이 지구가 바로 인간이 조건 지어져 있는 가장 큰 개념이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 아렌트가 1957년도에, 이 작품이 58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잖아, 그죠? 그런데 인간의 조건이 이제 우주로 확장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자연과학과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조건이 우주로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인간의 조건의 주된 요소로 기능하는 건 지구야, 그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이루고 있는 이 지구가 그냥 자연세계로서 인간과 작동하는 게 아니야. 이 공적 영역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이 개념은 확실히 하이데거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데거에게 공부를 하다가 후설에게로 갔다가 마지막에 하이델베르그, 그 당시 하이데거가 말부르크에 있었는데 마북에서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야스퍼스한테 보낸다고. 그 야스퍼스한테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개념인 거예요. 거기로부터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라틴어 개념인 아모르 문디라는 개념이 나타나. 세계에 대한 사랑, 거죠. 어찌하여 인간들은 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정치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으로서의 인간의 실존 개념. 여러분들 다 조건 지어져 있죠. 이거 하이데거한테도 있어. 다 조건 지어져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다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적인 세계 안에 조건 지어진 존재인 거야.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나 이 조건은 환경이 바뀌면 달라져요. 여러분들
화성이라고 하는 그 별에 우리가 정착해서 다시 산다고 합시다. 그럼 지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간의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이런 걸 언급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 조건은 변화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인간이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거. 응? 디멘션 진트, 베딩트. 인간이 어떤 환경과 장소와 시간에 의하여 조건 지어져 있다. 베딩트 되어 있다. 베딩트 하이트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화성으로 가든 인간이 지구에 살든 그것은 변화될 수가 없는 조건이. 인간은 조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런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아렌트가 자기의 인간의 조건의 첫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세 개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노동이 뭐냐, 그리고 작업, 제조, 생산이 뭐냐. 작업이라고 합시다. 제조, 생산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행위가 뭐냐, 행동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꿰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이 강좌 듣고 읽으시면 탁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과 이 조건이 실존이야. 하이데거와 야스퍼스한테서는 실존이야. 실존적 한계 상황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 교수였던 그 야스퍼스의 실존적 한계 상황이란 개념이 있죠. 하이데거의 세계성이라는 개념, 이게 바로 다 나타나요, 여기에. 얘도가 너무 웃기더라고. 아무리 봐도 막 그 개념들이 그냥 나타나. 그게 철학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이라는 건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실존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죠?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인간은 첫째, 세 가지를 통하여 이 실존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만들고 나서 다시 조건 지어지는 거야. 결국 이 세계는 인간이 만들었어. 그죠?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조건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인간 실존을 만들어가고 조건 지어지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어떤 그 삶을 규정하는 그 개념이 세 가지가 바로, 그죠?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고 난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철학과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능동적 삶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고, 중세의 그 관조적 삶과, 이걸 라틴어로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중요했던 능동적 삶, 비타, 악티바란 개념과 그 다음에 관조적 삶, 비타, 콘템플라티바, 이 두 개의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이제 이 작품의 일장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과 작업이란 개념을 나누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개념을 그냥 뒤섞어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데에 이 개념을 잡는 데에 어려워. 그게 노동이라는 거는 한나 아렌트한테서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라요. 그게 이 노동은 작업하고 제작하고 생산한다라는 독일어의 헤얼슈텔렌, 그리고 노동 아르바이트는 요 제작, 생산, 그 다음에 제조, 이런 뜻을 가진 헤어슈텔렌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야. 노동은 뭐냐? 쉽게 갑시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노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몸에 필요한 신진대사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잖아. 그죠? 순전히 생물학적 개념인 거야. 이거는 어떤 사회적 개념이 아니야. 마르크스와 같이. 그게 아니라 이 노동은 한나 아렌트한테서는 생물학적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걸에 제한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하다는 건 뭐냐? 작업한다라는 건 뭐냐? 헤어슈텔렌이라는 이 독일어에서 사용하는 한나 아렌트의 두 번째 뜻은 인공적인, 이 세계의 사물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뭔가를 창조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제도도 뭐야? 당연히 작업에 들어가는 거야. 헤어슈텔렌에 들어가는 거야. 건축물은 뭐야? 건축물도 당연히 헤어슈텔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의 어떤 그러한 신진대사와 관계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활동은 노동한다라는 개념과 관계되어 있고, 이 세계의 사물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그죠?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제작,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적인 그러한 결과물들은 전부 다가 헤어슈텔렌인 거야. 그래서 노동은 바로 삶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바로 레벤인 거야. 그럼 헤어슈텔렌은 뭐냐? 이거는 바로 세계성인 거야. 그게 웰틀리히카이트, 하이데거한테서는 세계성이 유의미성이야. 그죠? 이 세계가 이미 어떤 의미로 채워져 있고, 그 의미에 따라서 배려의 세계 안에서 도구를 사용하면서 현존되는 그 의미화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세계성인 거야. 그죠? 그래, 이 세계는 뭐야? 이미 의미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이 벨틀리히카이트, 세계성의 개념을 제작에 갖다 놔버려. 제작, 작업에 갖다 놔버린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의 사물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문화의 산물인 거예요. 그게 바로 헤어슈텔렌인 거야. 그 다음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정치적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한델른, 행위라는 개념이에요. 행동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행위라고 하는 이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의 폴리스와 비유되는데요. 그리스 철학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리스인들에게서 필연성은 생계와 관계된 거예요. 생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들만이 폴리스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폴리스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자들은 노예나, 그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제외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이방인들도 제외되었겠죠. 그러니까 생계에 제한을 받는, 그래서 어떤 필연성에 제한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폴리스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하는 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서 정치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이 장은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한테서는 생계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업을 위하여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었던 거야. 응? 고대 그리스인들한테서. 그래서 이게 바로 활동적 삶이라는 뜻인 거야. 그게 거기에서만이 정치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언어를 통하여 뭔가를, 그죠? 능동적 삶, 비타 악티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런 정치적인 것, 그게 바로 폴리스의 자유의 개념이었던 거야. 그렇다 그러면 뭐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노예나 이방인들은 뭐야? 전부 다가 필연성에 사로잡힌 예속된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업을 위하여 일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서 삶의 노동을 위하여 종사하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폴리스에서 정치적 토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뭐야? 수단이었던 거지. 응? 고대에는. 이들에게는 능동적 삶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노예, 이방인, 이들은 폴리스의 정치적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희생당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능동적 삶이라는 이 개념은 바로 폴리스 안에서만 적용되었던 자유의 공간을 나타낸 폴리스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언어적이고, 그죠? 그리고 그 언어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폴리스는 바로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고대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집단을 의미했다. 이건 사회란 개념, 오늘날 사회, 게젤샤프트란 개념과 달라요. 그게 사회는 이런 정치적인 폴리스의 개념을 로마는 이 그리스의 폴리스를 로마 제국은 뭐야? 사회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네카는 이러한 폴리스 개념을 사회적 개념으로 바꿔버려. 그죠? 그건 나중에 나타나. 이 작품 뒤로 가면서 점점 나타나. 그러니까 능동적 삶은 뭐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런 뭐야? 노동과 작업이라고 하는 이런 노예적인 예속적 의미를 가진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폴리스라는 개념과 나누면서 아렌트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구분을 고대인들이 능동적 삶이라는 비타 악티바를 설명하면서 정치적 자유라는 이 개념이 어디에서 파생됐으며, 그래서 자기의 정치 철학에서 행위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러한 폴리스의 정치적 토론의 개념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물론 뒤로 가면은 이제 또 다른 의미들이 나타나. 재미있죠. 확 들어오죠. 쉽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행동은 뭐야? 다수성. 이거 다원성이에요. 독일어로 플루랄리테트야. 영어로 플루렐러티야. 그러니까 다원성과 관계된 게 바로 행위인 거야. 왜죠? 이것은 이 세계의 사물과 관계되지도 않고, 그 사물을 인간이 만들어서 문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과도 관계되지 않으며, 생물학적인 그러한 신체를 위하여 노동을 하는 노동과도 관계되지 않고, 이건 뭐야? 순전히 인간들 사이에, 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죠? 행위하는 그런 순수한 정치적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폴리스 안에서도 이런 타자들과의 평등한 관계 안에서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행위라는 개념은 정치적 개념으로서 바로 인간들 사이에 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정치적 그러한 이슈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며, 그래서 여기선 언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뭐냐? 고대 그리스인들, 저는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이러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엄청난 연구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아렌트한테 가르쳐 줬다고 봐요, 저는. 그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은 뭔가, 언어가 중요한데, 폴리스에서는 오늘날의 언어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언어를, 행위를 통하여 뭔가 언어를 실천한다고 보잖아, 그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니었어. 언어를 발견하는 거야, 행위를 통하여. 그게 언어가 훨씬 더 존재론적으로 앞선 개념인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토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야. 그래서 비타 악티바는 뭐야? 생업과 노동과 작업과 어떤 제조와, 그러니까 어떤 직장 생활과 삶을 위하여 노동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만이 이러한 정치적으로 수준 높은 능동적 삶을 영위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아렌트가 말하는 비타 악티바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 폴리스의 개념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야. 이런 정치적 개념은 로마를 거치면서 사회적 개념으로 바뀌게 됐고, 중세는 뭐예요? 중세는 바로 이러한 폴리스의 정치적 개념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었어요. 중세는 신의 영원성을 통하여 관조적 삶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시대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변화되게 돼. 이러한 비타 악티바의 중요성은 로마 시대의 사회성으로 변하면서 중세가 돼버리면은 관조적 삶과 대비되어서 관조적 삶 아래로 포섭돼 버리는 거예요. 비타 콘템플라티바와 아래로 비타 악티바가 포섭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신의 영원성 아래로 이러한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불멸성을 독일어로 운슈테르플리카이트, 이 불멸적인 지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그리스인들의 능동적 삶을 신의 영원성, 관조적 삶 아래로, 여기서는 사유가 중요해. 관조에는 사유가 중요해. 그러니까 신을 사유하는, 영원성을 사유하는 그 아래로 그냥 이 능동적 삶은 포섭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인들은 이런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의 정치적 행위의 개념은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폴리스와 폴리스 안과 폴리스 바깥을 나누면서 폴리스 밖은 뭐가 지배해? 노동과 작업이 지배했죠. 그런데 폴리스에서는 행위가 지배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눴던 거를 그냥 중세에는 다 뒤섞어버려. 없애버리고 비타 콘템플라티바 아래로 이거를 예속시켜버린다. 관조적 삶 아래로 예속시켜버린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조건은 이미 중세까지만 해도 벌써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으로서 중요한 이러한 행위의 개념은 중세로 가면서는 없어져 버려. 그냥 신의 영원성, 관조의 어떤 사유 아래로 이러한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이 개념은 포섭돼 버린다고. 이런 대비들이 일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야. 재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조건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노동이야. 이 노동은 자기와 관계된 거야. 자기의 신체와 자기의 삶과 관계된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작업은 뭐야? 제조, 헤어슈텔렌, 작업, 제조. 이건 뭐야? 이거는 세계성과 관계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해 있는 거라고. 맞죠? 이건 문화라고. 이거는 나의 능력을 초월해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작업을 통하여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 세계를 변형시켜 가는 거야. 이게 인간의 조건을 만드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였던 거야. 근데 이 세 번째, 다수성과 다원성과 관계된 이 자유로운 토론에 근거한 정치적 행동이 이제 아렌트한테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데, 이건 오늘 당연히 못하겠죠. 요 세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인간은 이 세 개의 사물을 이용하여 인공적인 거로 만들어서 문화를 창조하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인간의 문화는 뭐야? 인간의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제작과 생산을 통하여, 헤어슈텔렌을 통하여 이 세계를 세계성으로 만드는 거야. 그죠? 이거는 인간 실존의 매우 중요한 조건인 거야.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 실존은 뭐 인간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아니요. 이 세계의 사물성과 인간의 행위와 작업, 그죠? 노동을 통한 이 작업이 이 세계를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야. 고대보다는 현대가 훨씬 더 이 세계의 자연성이 인공성으로 변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세계의 사물성과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이 합쳐져서 인간 실존을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실존의 조건, 인간의 조건, 독일어로 디멘슐리히어 베딩트하이트, 인간이 조건 지어져 있는 이러한 실존의 구성은 이 세계의 사물성과 인간의 능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정치적인 것을 통하여 아주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서 근대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예도가 이제 2장부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아마 인간의 조건이 완전히 해부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하이데거한테서 세계 내 존재의 개념에서 이 세계 개념을 하이데거가 공적 영역에서 배려의 세계와 배졸갱과, 그래서 하이데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얼졸개, 심려의 세계, 타자와의 함께 있는 서로 더불어 있음, 공동존재, 밋자인, 밋다자인, 공동현 존재, 이런 것들을 잡담, 호기심, 애매성으로 처리했는데, 한나 아렌트는 이 공적 영역을 하이데거가 그렇게 처리하고 본래적 실존으로 밀어붙였던 그 영역을 완전히 해부하는 거예요. 해부해서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인간의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해 왔는지. 그래서 이런 역할에 있어서 정치적 행동은 행위의 개념, 인간 실존을 이루는 세 번째 중요한 행위의 개념, 이 정치적 개념, 다수성의 개념, 다원성의 개념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래서 인간의 조건, 인간의 행복에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인간의 어떤 모습을 결정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추구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아렌트가 이제 인간의 진정한 정치적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철학은. 이 작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 뭐예요? 그 인간의 한계 상황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조건인 거예요. 야스퍼스의 실존적 한계 상황은 아렌트한테서는 뭐야? 이러한 조건 지어져 있음인 거야.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원시인들로부터 인간은 이 세계를 인간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제작하고 제조해 왔지만은, 그런 조건이 바로 또 인간을 결정하는 조건 지어짐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조건 지어짐은 또 인간에 의해서 또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또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에게서 나타나는 죽음을 향한 존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그래서 이 실존의 전체성을 연결하잖아. 그런데 아렌트는 여기서 탄생과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게부얼트와 토트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탄생을, 인간의 조건에서 새로운 탄생과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세 번째, 노동도 아니요, 작업도 아니요,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정치적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에 의해서 이 조건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탄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야, 아렌트는. 재미있죠? 그러니까
탄생은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출발점을 얻는 거예요. 요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렌트에게 접근하기가 정말 쉬울 거예요. 사실 하이데거나 뭐 헤겔이나 칸트 이런 1차 자료 독일어로 읽다가 근데 일반인들이 이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읽기는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철학 전문가들이나 이러한 헤겔이나 칸트나 하이데거를 파다가 후서를 파다가 이걸 보면은 뭐 그렇게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우리의 담론들에게 우리의 인간의 조건으로서 정말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보는 데는 매우 중요한 철학이야. 아렌트는 유대인으로서 그죠? 예도가 언젠가 전체주의의 기원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너무 뭐 그걸 철학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악의 평범성도 예도가 강의를 한번 할 거고 또 언젠가는 또 폭력에 관하여 그죠? 그런 것들 중요한 아렌트의 작품을 한 번씩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재밌었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접근하시면 그죠? 아주 쉬울 거예요. 예도는 점점 깊이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2장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그 다음에 3장 노동, 4장 작업, 5장 행위, 6장 비타 악티바, 그러니까 능동적 삶과 근대, 이런 것들을 차례로 분석해서 한 두세 개를 더해야 이 인간의 조건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 TV로부터 그죠? 엄청난 고전 읽기에 도움을 받고 계시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도 모르게 철학적 사유가 넓어지고 깊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공짜로 보기가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이 사막의 철학자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 건강하십시오.